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극적이었다. 과연 그 정도 뉴스를 가지고 국채를 끌어내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켜도 될까? 아니다 이거죠. 왜?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냥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 정도의 과도한 해석은 오히려 투자 생각에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저수익이 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대로 물어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 주간을 마감 짓는 날이죠. 한 주간을 마감 짓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 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3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들 쉬셨습니까? 자, 시장이 어제 새벽에도 또 급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급변한 시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을 따라가서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는 연 4일 연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지금의 이 상승세의 탄력은 사실 어떻게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요? 이 앞에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과 반등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하락 개수를 그냥 음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이고요. 8일을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반등 하나, 둘, 셋, 넷, 4일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락하는데 8일, 상승하는데 4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2분의 1의 시간을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반영을 받았고요. 국채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를 좀 강하게 지배를 하면서 시장 상승세를 유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채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일 영상, 어저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큰 도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승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쁘다, 잘 반등했다 라고 보는 부분이고,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설명 드렸습니까? 이게 한방 깨지긴 깨졌다, 쌍바닥이라 표현하는 지지선이 깨지긴 깨졌으나 바로 다음날 주가의 위치를 갖다 붙이면서 하루 정도는 체크할 수 있다. 체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지 여부를 봐야 된다. 아직 붕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은 지지가 됐고, 흔히 말하는 이 구간을 힙소 구간이 됐죠. 힙소라는 것은 속임수를 지칭합니다. 속임수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채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국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인데, 국채에 대해서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현재 국채의 위치가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스닥이랑 캔들을 카운팅하면서 설명드렸죠. 결국은 어저께 반등한 위치가 이 국채에 있는 위치에 동등하게 도래를 하면서 국채와 주가에 발생됐었던 가격 이격도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반등한 그림이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 나스닥도 어저께 새벽에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을 했고 추세적으로 예쁜 모습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저께 밴드를 그릴 때 얼마 그렸죠? 15,000 이상에서 15,302 구간이다. 이게 지금 국채의 위치와 동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위치가 4.7이었어요. 국채 위치가. 근데 지금 4.66입니다. 4.66이라서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아직 주가가 가야 될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매수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21선에다가 딱 맞춰서 그냥 익절하고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나도 이제 중립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기술적인 분석 안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기술적인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저께 익절한 위치는 21선에 그냥 맞췄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채의 위치가 4.7에서 조금 간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 뒤에 4.6까지 붕괴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저 역시도 지금 현재는 중립적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연 이 국채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인데요. 사실 저는 뭐 하단에서부터 상승을 외쳤고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채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멘트들이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멘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벌써 분위기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왜 그랬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과 다르게 조금 완화된 표현을 썼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완화된 표현을 쓰다 보니까 시장이 좀 뜨겁게 반응을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측면을 볼 때는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과도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분명하게 멘트를 친 것은 금리 인상 안 하겠어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조건들은 다 갖췄다. 제가 골드에 대해서 어떤 설명드렸습니까? 2,000불 이하로 가야지 주가가 상승하는데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2,000불 이하에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의 움직임은 좋죠. 그런데 국채와 주가의 위치가 반비례하듯이 어느 정도 골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주가는 반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골드는 여전히 좀 강세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을 100%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라는 단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뉴스 속에 있는 내용들이 현혹되어서 지금 무슨 금리가 벌써 동결됐고 금리가 이제 인상 안 하고 이런 무드에 너무 쉽게 취해버리면 이 방향성을 볼 때 이 흐름에서 속임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매매 전략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제가 어젠가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구간이다 라고 하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구간? 바로 이 하단부에서 장기 매집 기간을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드렸습니까? 14,300, 14,400, 14,500 100포인트 단위로 하루에 100포인트씩 고점만 갱신하고 매집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집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슈팅은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력한 매집으로 갖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근데 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지가 지금 오늘까지 따지면 대략 2주가 돼갑니다. 근데 2주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사실 저 포지션이 지금 수익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주가 급등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수익이 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대로 물어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한 주간을 마감 짓는 날이죠. 한 주간을 마감 짓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리를 한다가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가 아니고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예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롱 포지션 매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클리어한 관점에서 보고 왔을 때 현재 계속적인 랠리를 펼치기에는 단기 기억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뉴스가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전혀 없는데 국채 하나가 거기에 기대감 속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밀렸다? 저는 아직까지는 미주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애플에 대한 실적도 쏘쏘했고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된 상태고 현재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쪽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를 뭐 나쁘게 본다, 이 분위기가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피로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 피로도가 존재하다는 얘기는 추세가 꺾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쉬어갈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면서 오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가 지금 오늘짜리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순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나스닥의 큰 그림을 일봉상 흐름을 보시면 장기적인 우하향입니다. 장기적인 우하향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장기적인 우하향인데 쉽게 말하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나스닥에 대해 설명드릴 때 어떠한 말씀드립니까? 장기 우하향, 하향 추세라기보다는 박스권이라는 관점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가 크게 번져나가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꺾인다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낮아지는 하향 박스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추가 상승을 해서 이쪽에서 꺾인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움직였던 박스권 구간 15,000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갈림길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 이 구간에서 급등, 횡보, 대부분 꺾인다고 생각들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실전 매매, 체험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눌림 매수를 이용했고요. 계속해서 상승 쪽에다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저도 이제 브레이킹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뉴스가 너무 셌다. 제가 제 채널에 보면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뉴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극적이었다. 과연 그 정도 뉴스를 가지고 국채를 끌어내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켜도 될까? 아니다 이거죠. 왜?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 정도의 과도한 해석은 오히려 투자 생각에 무리수를 둘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왼쪽에서 매집했던 이 힘을 신뢰합니다. 이 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사실 그 롱 포지션자들이 나감이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매매를 할 생각이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 유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시장의 내용에 속지 마시고 시장의 위치, 가격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상관관계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주목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환경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시황을 가지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 대표였습니다.